특별감찰관 임명 오늘 두고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약간의 조금 잡음도 있었어요.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표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그 갈등은 오늘 공개적으로는 없었고 인요한 최고위원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살짝 했거든요. 어떤 네. 얘기를 했냐면 인요한 최고위원은 걱정이 된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화합을 하자. 그래서 스스로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피하면서 우리가 화합을 하자. 그래서 당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은 문을 닫아놓고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싸우더라도 문을 닫아놓고 안에서 막 얘기를 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싸우더라도 안에서 토론하고 결론을 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김종혁 최고위원이 인용한 최고위원의 이야기에 조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하면서 의원총회를 공개 의원총회로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공개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견 뭐 일리도 있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공개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또 논란이 또 그렇죠. 될 수도 있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 표결을 했다. 뭐 찬성 몇 표, 뭐 기권 몇 표, 반대 몇 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또 무수한 해석이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 숫자 안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냐는 명단이 돌 거고 그럼 당이 같은 당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안마다 그것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설령 다른 뜻으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또 그런 류의 생각으로 다 오해를 받게 되고 그 오해 속에서 쌓여지는 거는 갈등이고 그게 쌓여지다 보면 폭발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로 숫자 이 사람들은 숫자에 한번 이렇게 딱 찍히면 안 바뀝니다. 지금도 친한계가 몇 명, 친윤계가 몇 명 막 그런 기사가 막 쏟아지잖아요. 거기에 뭐 대표 인물 막 나오고 예, 그런 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민주당 보세요, 민주당. 아예 그런 게 지금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의 당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쪽 너무 창피하니까 그냥 다 묻어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좋게 말하면 뭐 합의점을 좀 찾을 거라는 얘기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국회 차원에서 그것을 요구한다거나 뭐 그것을 반대한다거나 저희 당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태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아마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뭔가 조치를 먼저 취하는 식으로 이 고비를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커 보여요. 어떻게요?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를 주장했잖아요. 그것과 아주 결이 많이 다르지 않은 그런 형식을 통해서 용산에서 국민들께 이 상황을 보는 진심을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를 먼저 내보인다면 네. 굳이 국회에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마 그 방법을 두고 두 분이 논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일단은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네. 하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서로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서로 좀 논의를 한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용산 측과도 서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안을 찾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하나가 더 있는 게 11월 1일 날 금요일이죠. 그날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예요. 그렇죠. 운영이라는 데가 용산 대통령실 그 국정감사하는 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전략을 다 짜서 갈 텐데 네. 민주당이 뭐라고 하겠어요. 특별감찰관 가지고 니네 싸우지 않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조롱할 거고 강혜경이라는 사람 또 출석시켜서 여러 얘기하면서 그날 뭐 24시간 그냥 갈 텐데 그 얘기하면서 아마 이 얘기까지 곁들여서 하게 되면 논의의 그 집중도는 굉장히 세질 거고 강도 깊이 다 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저도 그렇죠? 저는 그냥 제가 뭘 취재한 부분은 아닌데 제 감으로는요.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용산과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그냥 주요 인물들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삼각 틀에서 어느 정도 특별감찰관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중요한 해법이 나올 거라고 저는 그럼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역시 생각이. 훌륭하십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이든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여권에서 해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게 좋아요. 운영위원회 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감이 그게 좋으시네. 예? 감이 좋으셔. 감이 좋다고요? 감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 제 감이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여권의 그럼요. 입장에서는. 그럼요. 예. 이 방송 한 100만 명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답답한 소리 하시네요, 정말. 왜 그러세요, 정말 저한테. 아니 이걸 널리 알려야지. 예,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그러니까 한 대표가 원했던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렇죠. 용산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들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방법 네.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 그 네. 안들 그 중에서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들 중에서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먼저 빨리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번 주 안에 월화수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뭐 그래야만 하죠. 예, 그래야 되지 예. 않을까. 11월 1일이 그거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좀 지켜보면 그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1일 날그 운영위 국감에 정말 너무 많은 걸 준비하고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보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운영위에 여러 가지 뭐 사실도 있겠지만 사실이 아닌 뭐 여러 가지 정치 공세 지금까지도 보면 정치 공세가 많았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걸 또 정치 공세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신문 기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굳이 그걸 정치 공세를 계속 받을 필요는 없다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운영위 국감은요.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것도 있지만 절대로 밀리면 안 되는 뭐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되는 국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작전회를 정말 세게 할 거고 뭘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나올 거다. 그리고 두 분 만나신 게 벌써 이제 일주일 됐잖아요. 당시에 어떤 대화 분위기인지 잘 모르지만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핵심만 남을 겁니다. 요구한 게 뭐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고 못 받아들이는 건 뭐고 아마 요 정도로 지금 다 걸러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결정이죠. 결정이죠, 결정. 참 지금 당내가 지금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거 사실이에요. 좀 불안하고. 참 이게 당 이야기는 좀 하루 이틀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당 내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시청자들의 바람도 있는 것 같고요. 자, 다른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여당 내에 있는 이 특별감찰관제 문제를 굉장히 즐기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아니 그거 하지 말고
특검법을 하세요. 라면서 민주당은 계속 지금 약간 이간질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한테 특검법 하라고 역제안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롱을 하고 있죠. 요거는 지금 계속 특검법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예. 한동훈 대표가 이건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죠.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법은.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겠죠? 그럼요. 네. 계속 말씀을 하셨고 이 특검법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내용하고 그 추천 방식.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범위, 그다음에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느냐, 어떻게 임명하느냐의 과정. 추천해서 저희 당이 빠지는 부분이 반헌법적이다는 얘기를 계속 했고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너무 무리하게 13개인가 14개인가 혐의잖아요. 이걸 하나의 특검에서 아무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거기 더해서 저희 당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이건 무도하다. 그래서 절대로 민주당 특검법안은 받을 수도 없고 설령 의결을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폐기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봐야 될 게 지금 그 최상병 특검법은 이제 아예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상병 제3자 특검법도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김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한동훈계라고 불리는 의원이 제3자 특검법 가능성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걸 다시 또 언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의도한 바는 절대 아니겠죠. 그럼요.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고 그 몇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건 정말로 개인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역제안해서 특검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특검 자체, 즉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인 절차를 가하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을 간과한 얘기라고 보거든요. 특검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한다면 특검은 절대 안 돼 이 뜻이 아니라 특검을 정말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그 가는 방향에 있어서 형식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서 그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봐요. 민주당은 그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픈 부분을 콕 집어서 저희를 공격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8년 전 사태를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앞으로 돌아가면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솔직한 감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제도를 계속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가 주말을 거치면서 살짝 수위 조절을 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봐요. 네. 물론 어제 그 자리에서 여러 명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네.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살짝씩. 그럼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예. 그게 우리 이거 결단 내자라는 분위기라면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때 다르고 밥 먹을 때 다르고 실제 일할 때 다르다고 하지만 어디 사람이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의총을 하더라도 토론하는 의총은 될지언정 그런 양당 간의 결단을 내는 그런 의총은 될 리가 없고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뭐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과 사전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한 99%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와 그리고 네. 용산 쪽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생각이라든가 그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를 주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시간을 좀 보는 그런 상황.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왜 특별감찰관제를 내놨겠어요. 용산에 건의한 3가지가 안 되는 분위기니까 또 뭐라도 차선책을 내놔서 특검법을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공세를 막고자 하는 게 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그거니까. 그렇죠. 목표가 이거를 막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치적으로 덜 밀리게. 그래서 민주당이 더 이상 이 영역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를 공격 못하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그렇다면은 목표가 똑같은 거예요. 용산이나 당이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나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지난주부터 바로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대회를 열기 시작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11월 2일 날 예. 장애 집회를 나간다고 지금 벌써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아예 탄핵 선언대회를 열었어요. 그 어제 내용을 보셨나요? 예, 조금. 그리고 아예 뭐 끌어내리자 예. 뭐 얘기를 하고 최강욱 전 의원도 아예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대구에서 탄핵 다방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거 결론은 그냥 탄핵 몰이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분이 왜 그런지는 다 짐작하실 겁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와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뭔가 결정이 났을 때, 자, 대법원에서 뭔가 결정이 났어요.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설령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 본인이 잠자는 곳이 바뀔 경우에 뭐라도 해야 정치 생명을 이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장치, 이게 장외 집회, 탄핵 주장 뭐 이런 거라고 봐야죠. 그래야 당이 유지가 될 거예요. 조국 신당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름부터 조국인데 조국 대표가 어떻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이제 12명은 유지되겠죠. 그분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승계를 하겠죠. 하니까, 예, 승계를 13번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승계를 하게 되니까. 그럼 그 12명의 의원들이 어디를 갈 거냔 말이에요. 그 당의 조국 대표 외에는 생각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박은정, 신장식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 저는. 흡수 통일되지 않을까요? 흡수 통일이란다. 흡수 통일? 흡수 합당? 우리로? 아니 저쪽 민주당으로. 아, 정치적 상상력은 언제든지. 네.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보면 어차피 하나로 뭉치겠죠. 글쎄, 그 합당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당 분들이 12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앞으로 정치 생명을 유지하고 정치 활동해야 되냐는 측면에서도 뭘 만들어 놓고 본인이 어디를 가든지 해야 된다는 상황 때문에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도저히 도저히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좀 또 조를 넘는 말씀하셔서 일단 듣고 좀 넘어갈게요. 그러시죠. 이분이 계엄 하시다가 계엄 얘기가 이제 좀 계엄 하시다가 계엄 얘기가 조금 이제 약발이 안 먹히더니 이제 또 뭐 건설 하나 잡으셨는지 또 다른 얘기를 이제 하시던데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 두 공인 사이의 문자 대화는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국지전의 단초를 열어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이자 계엄 예비 음모입니다. 손에 든 게 전에는 군복에 대검이 꽂은 총이었다면 지금은 양복에 영장이지. 압색 영장, 구속 영장. 과거에는 당사자만 집중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영장과 공권력을 가지고 요 사람의 주변을 파고 그 주변 사람의 주변을 파고 그때는 불법이나 부당함이 외부로 드러났어요. 지금 합법을 가장하고 있죠. 독재 같지 않은 독재를 하는 거죠. 쿠데타 같지 않은 친위 쿠데타. 연성 친위 쿠데타. 시스템과 제도를 활용해서 상대를 제거하는 거죠. 저는 이게 또 안보 전문가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안보실장 문자를 봤는데 사실 저는 그 부적절한 부분이 무엇인지와 일단 부적절한 부분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한기호 의원은 육사 출신 군 장성 출신이잖아요. 네. 신원식 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육사 선후배예요. 네. 그러면 한기호 의원은 제가 물론 굉장히 강직한 분이고 네. 우리 국가의 어떤 최후의 보루로서의 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군이 저 무도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공식 파병을 한 마당에 우리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저 문자를 보낸 건데 부적절한 건 뭐냐면 폭격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맨 위에 폭격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있어요. 폭격. 그러니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데 그 파병한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북한군을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우리 한국이
폭격하자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거죠. 오해될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저 문자가 이제 조금 과한 표현이긴 한데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니고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 우크라이나가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텐데 우리가 이제 협조를 좀 하고 특히나 거기서 우크라이나가 그 북한군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때 북한군이 뭐 포로가 잡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패배했을 때 심리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심리전이잖아요. 그렇죠. 심리전. 결론은 그거예요. 네. 심리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파병이 아니라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파병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군을 파병해서 폭격하자는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근데 밑에 또 그렇죠. 나토에 간다고 하니 그렇죠. 나토에 간다고 근데 하니 이제 폭격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이제 눈이 확 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민석 최고가 저렇게 또 경강부회해서 침소봉대 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북한군이 저 무도한 전쟁에 그 북한 주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예. 12,000명이나 되는 그 무고한 인명을 전장터에 보내서 사실은 총알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비판을 안 하면서 한기호 의원과 신현식 실장이 주고받은 그 단어 한마디를 끄집어내서 마치 뭐라고요? 외환 유치 예비 의무자 계엄 예비 의무? 그러니까 이건 좀 심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그 신원실 실장하고 한기호 의원이 주고받은 건 뭐냐면요. 한기호 의원이 선배기 때문에 야 이렇게 좀 해보세요. 좀 이거 좀 적극 조치를 좀 취해보세요. 모색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신원 실장 답변은 뭐냐면요. 그냥 네네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선배가 막 이런저런 잔소리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지 그건 뭐 의미심장하게 무게를 두고 받아들이는 문구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주고받는 한기호 의원 국가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이 군 방위에 대해 국군의 방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한기호 의원의 과도한 어떤 그 관심에 대해서 그냥 신원 실장이 선배니까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게 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내란 예비음모 계엄 예비음모라고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민주당이 뭘 주장을 하더라도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정도껏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민석 최고 진짜 계엄으로 한번 국가적으로 큰 분란을 일으키더니 이번에 또 이렇게 사건 하나 끄집어내서 침소봉대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석 최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할까? 제가 김민석 최고를 개인적으로 잘합니다만 최근에 만난 적이 없지만 이분이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그죠?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뛰어난 정치부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이재명을 다들 지금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말로는 안 하지만. 예. 이재명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재명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2년, 3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의 주자는 누가 될 것이냐 생각했을 때 그 이재명의 빈자리를 채우려면 그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개딸들, 강성 팬덤들의 그 어깨 위에 올라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저렇게 무도한 과격한 발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건 이제 11월 달에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아마 포스트 이재명 자를 놓고 아마 가관일 거예요. 아주 그냥 볼만할 겁니다.